전태현입니다. 여기로 온 이유는 현재 저희 집에서 일주기 차이 깨끗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LED가 위에 두 개 켜져 가지고 조명이 좋아요. 그리고 그 실은 지금 그 집사람하고 아들이 다음 주에 필리핀 만다나오인가 민다나오인가 14일 여행 가는데 캐리어 내놓고 겁나 막 지저분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일이 왔습니다. 현재 저는 다음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현재 구독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갖고, 1153명, 그렇게 현재 브런치 구독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온양어선 승선에서 처음에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뒤로 한 3년 전부터 유료 웹소설에 이제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작년이죠. 작년 4월인가 4월 말 정도인가 5월 초인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다음 브런치에 작가 승인 신청을 한번 했어요. 근데 합격이 돼버렸더라고. 그 전에는 작가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요령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스킬이 부족하니까 작가 승인이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영혼을 담아서 조금 이렇게 썼더니 작가 승인이 금방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소리 나는 것은 우리 고양이가 지금 재활용 봉투 속에 들어가 버렸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브런치 작가까지 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거기서 막 글을 쓸 수 있으면은 굳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글을 썼던 데가 문피아입니다. 문피아는 문피아라든지 조아라 같은 데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누구나가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또 거기다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한 편, 두 편 써갖고 올리지만은, 한번, 조회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화라든지 문피아, 이런 일반적인 데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 브런치가 있는데, 네이버는 제가 이제 글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거기는. 여기저기 쓰니까 그게 또 복잡하니까 네이버는 아예 신경을 안 써서. 근데 다음 브런치는, 왜 이제 퀄리티가 있고 권위가 있냐면은 내가 글을 쓰고 싶다 해서 그냥 마음대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카카오 있죠? 다음 브런치 팀에서 심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거기다 올려요. 이제 보내주죠. 그러면 다음 브런치 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심사가 4가지 항목이 있어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브런치 팀 그런 사람들은 밥만 먹고 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자기소개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란이고 두 번째는 너가 브런치 작가가 됐을 때 어떤 목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새 작품을 출품을 해야 돼. 거기다 보내줘야 돼. 그리고 4번째는 SNS 계정이 있으면 말해봐라. SNS 계정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나는 문피아나 조아라나 네이버에 글에 쓰고 있다. 그 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작성을 해서 다음 브런치 거기다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보내주면은 통상 한 5일 정도, 영업일 기준비해서 한 5일 정도 있으면은 답변이 와요. 작가 승인을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또 몰라서 그런 거지, 본인이 글 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있다 와요. 그럼 한 달에 한 5번, 6번은 뭐 떨어져도 또 도전하고 떨어져도 도전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얘기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 글을 뭐 잘 쓰는 요령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4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작가 생일에 막 그런 이제 구독자가 1153명이에요. 1153명인데 유튜브도 일반인 구독자 1000명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0명 구독자가 있고 오는데 한 4달 반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1000명 이상이 넘어가니까는 또 만족스럽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이제 물론 내가 이제 글을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글의 퀄리티라든지 예? 고품격 언어라든지 우리 하는 말로 필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내가 이게 구독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영상한테 구독을 누르진 않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어떤 필링, 느낌, 이 채널을 한번 구독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 글이 좋아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한 1153명의 구독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브런치 작가 신청해가지고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좀 팁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뭐 브런치 팀에서 뭐 이렇게 하면 합격시켜준다 저렇게 하면 합격시켜준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예로 들어보자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조회수가 떡상을 해갖고 뭐 10만, 50만, 100만 가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경험상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야! 우리 고양이 7kg짜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번이 자기소개, 2번이 목차, 3번이 작품 3편, 그리고 4번째가 SNL 계정. 자, 빠르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소개라는 것은 이제 뽀뽀타당하게 쓰면 돼요. 근데 본인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자기소개를 한 것보다는 심사위원이 그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소개. 예를 들어서 뭐 살림하는 아줌마들면 그냥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글 쓰는 게 좋아서 이렇게 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 어떤 멘트보다는 저는 작년에 대기업 S그룹을 퇴사하고 집에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 또 학교는 뭐 무슨 과 나와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는 뭐 현재 50 몇 살이고 아들이 두 명이 있으면 다 군필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고 현재 직업은 원양어선 조리장입니다. 과거에는 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글을 쓰게 됐고 다음 브랜치에서 저한테 작가가 쓰기는 기회 준다면은 한번 열심히 다해서 연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잔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소개는 우리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300자든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봤을 때 자기소개를 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상을 갈 수 있게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내 경험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 이게 이제 100%로 봤을 때 한 자기소개 정도는 한 10% 정도? 그 정도 비중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목차인데, 다음 브런치는 브런치 공모전을
열어서 당선자에 대해서는 출판의 기회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분류, 소분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대제목, 소제목, 주제, 소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큰 챕터가 한 5개 정도? 대제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대제목 밑에가 소제목이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이런 식으로 단락을 나눠가지고 꼭 어떤 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와 같은 분류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써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박강래 선생님의 토지 이렇게 했을 때 서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서희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6살인가부터 서희가 나오잖아요. 서희가 중년이 됐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것들, 아들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주제라든지 뭐 소재, 장소, 그 평살이라는 어떤 장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가가 됐다는 어떤 느낌으로 해서 목차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제가 봤을 땐 비중이 한 10% 정도? 100% 정도 봤을 때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자기소개와 목차는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그 정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로 글을 이제 쓰겠구나 하는 거가 1번하고 2번 자기소개하고 목차입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작품 소개. 이 작품 소개는 단편을 세 편을 출품을 해야 돼요. 뭐 분량에 꼭 제한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꼭 이제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작품의 이 비중성을 봤을 때는 제가 그 50%에서 한 70% 정도? 50%에서 한 70% 정도 어떤 비중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필력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제가 해본 결과 이 다음 브런치가 한 2년 전부터인가 소설 부분이 새로 추가됐어요. 나는 그 전에 원양에서 있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계속 소설만 1, 2, 3 이렇게 1편, 2편, 3편 뭐 연재만 해갖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소설 부분은 연재 형식은 출품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 넣었습니다. 그러면 작품 세계를 어떤 식으로 출판하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시, 수조, 뭐 시, 뭐 시조, 수필, 에세이, 뭐 여행,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에세이. 그리고 제가 구독자를 아까 1153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구독자가 늘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것도 좀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한 2개 정도를 정리를 하자면은, 에세이 형식으로 단편인데, 소설은, 웬만하면은 연속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세이 형식으로 3개를 적었어요. 이제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틀리니까 에세이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에세이를 어떻게 다 내가 일일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할 수 없고, 자기 삶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 같은 거, 기타,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에세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한 2분야를 얘기해 본다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 육아 어떤 가정들, 네?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는 잘 맥혀요. 그리고 어떤 남편과의 가정생활, 또 시댁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많은 작가들의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맥히고,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가장의 무게, 또 아내와의 어떤 관계, 또 직장생활, 또 애로사항,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맥히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정당은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한 퀄리티, 이게 이제 필력, 이런 걸 보는 거죠. 브런치 심사위원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브런치 작가, 심사위원이다 생각해서 뭘 보겠냐, 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아까 작품 3편을, 단편이죠, 단편 3편을
읽어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필력이 있다, 없다. 이걸. 그래서 아까 작품 세 개는, 웬만하면 에세이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 뭐 육아라든지, 남편과의 가정생활, 시댁과의 관계, 예, 이런 것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맥히더라. 뭐 아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 남편이 보는 어떤 자녀들의, 남편이 보는 아내, 남편이 보는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그 외적인, 그 또 외적인 어떤 사회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맥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제 경험상입니다. 그 네 번째는 SNS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SNS 계정이 아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즘에 보는 것이 그 유튜브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또 그 글 쓰는 그 사이트 문피아, 주아라, 또 뭐냐 네이버, 네. 자, 요런 거가 통상적으로 SNS 계정인데 심사위원들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데서 또 글을 쓰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경력자, 무경력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SNS 계정은 물론 이제 구독자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구독자가 없다 치더라도 뭐 유튜브는 만들려면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문패라든지 아까 조아라 같은 거는 진입 장벽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까 내가 이제 3편 쓸 거, 써놓은 거, 3편 출품할 거, 거기도 올려놓고, 아, 나는 이런 SNS 계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자, 출품을 이렇게 4가지 목표를 다 적어갖고 냈어요. 근데 SNS 계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또 차이는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SNS 계정은 한 20% 정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 이거를 내가 뭐 강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음 브런치에서 활동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수없이 내가 작가생활을 했다가, 원양어선을 했을 때 작가생활을 했다 떨어지고, 어떤 경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목차? 그것도 한 10% 정도? 그리고 작품 소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한 60% 정도. very important. VIP 아주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한 거죠. 작품, 단편 세비 작품. 그리고 네 번째, SNS 계정. 이것도 한 20% 정도. 이것도 이제 비중이 좀 있다고 봐야죠. 여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글쓰기를 과연 과거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제가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저 같은 거는 뭐 자막으로 쓰고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게요.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게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그다음에서 막 성의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걸 뭐 딱하게 자막으로 정리하고, 뭐 그것까지 아니네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3번, 4번만 얘기를 할게요. 1번, 2번은 뭐 누구나가 읽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 타당하게 하는 거. 작품 세계는 아까 그 단편 세계 단편. 예, 물론 이제 뭐 수필 같은 거 다 포함돼요. 문학의 영역은 방대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세이 부분이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다. 예, 그런 것 같고, 아까 그 작품 속에 그게 한 분파스트 한 60% 정도. 그리고 SNS 계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NS 계정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만들면 돼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보유한 구독자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것하고 안 갖고 있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가 없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가 살면서 뭐 한 권의 책을 좀 내보고 싶다는 그 욕망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독서광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신문이든지 책이든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많이 써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써지는 게 안 되죠. 우리가 글쓰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독서를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필경 지식이 넓어지잖아요. 방대한 지식들이 이 머릿속에 인풋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글쓰기가 되려면 인풋도 아웃풋가 돼야 돼요. 아웃풋은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웃풋가 입으로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이제 든 건 많으니까 말은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글쓰기를 하러 가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보면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많은 양의 책을 읽어보고 많은 글을 써본다는 거. 그럼으로 해서 글쓰기는 늘어난다는 거. 필력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글쓰기 가장 좋은 것은 일기를 쓰는 것이 이제 가장 좋죠. 그냥 하루의 일상,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쓸 때는 일기 쓸 때 몇 자 써주게 하겠어요. 5줄, 10줄, 한 10줄 쓰면 할 말도 없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쓰다 보면 10줄, 20줄, 30줄,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제가 골프를 마지막에 칠 때 한 80대 초반 정도 치다가 그만뒀는데, 골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연장 막 가면 똑딱이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서 똑딱이 하면서 스윙 하프 하면서 풀 스윙 하면서 드라이브가 스트레이트로 반드시 나가고, 예. 슬라이스도 없이 잡히고, 예. 다 어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글쓰기도 스포츠로 비유한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연습은 많이 읽어보고 많이 쓰는 것. 많이 쓰는 것은 일기를 쓰면 글쓰기에 엄청난 좀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을 한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그 다음 브런치에서 필명 그대로 전태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좋아요, 구독해 주신다면은, 신의 은총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원양어선에서 승선했을 때, 또 우리가 계속 토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지금 우리 고양이가 계속 그 저형 쓰레기 봉투를 혼자 막 물어뜯고 있네. 오늘 재밌는 얘기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누구나가 그 브런치 작가는 도전할 수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브런치 작가의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했다 해서, 탈락했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고 5일 정도 뒤에면 그 결과물이 옵니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6번 정도 도전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또, 본인이 어떤 글에 쓰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면은, 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들의 호칭은, 작가라는 호칭을 다 써요. 전태현 작가님, 반갑습니다. 전태현 작가님, 오늘날도 행복하세요. 하여튼, 작가라는 호칭만 들었어도 어떤 내 삶 자체가 좀 더, 퀄리티 있어졌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댓글 달고 할 때, 서로 존칭을, 작가님이라는 존칭을 써주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작가라고 그래서 다 책을 출판하고 그러진 않아요, 또. 다음 브런치 내에 작가 승인을 받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간의 호칭이, 작가라는 호칭이. 선글라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로 그냥 썼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시글.